안녕하십니까.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.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,534조 원을 넘었었고 가구당 부채도 7,5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의 약 70% 이상을 매달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지요. 생산 소비 투자가 계속 줄고 실물 경제도 침체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 살림살이는 뒷전입니다. 김형석 원로 철학자는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까지 적폐청산을 할 모양이다 라면서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고 적폐청산이 정치 이념이 같은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오늘은 왜 그럼 보복 정치 얘기까지 나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저는 가장 결정적 계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FTA 협상 또 미국 광우병 파동, 쇠고기 수입 논란이 있었지요.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수사에 착수합니다.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했지요.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 지르던 장면 기억나십니까? 그전에는 정권이 여야 간에 이렇게 바뀌어도 이 정도로 사생결단은 아니었습니다. 저는 이명박 정권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떴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. 결국 정권은 바뀌었고 적폐청산을 빙자한 보복 정치는 지금도 그래서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요.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또 다른 보복이 뻔하거든요. 저는 문재인 정권이 도덕성, 공정성을 가지고 차별화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견인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문재인 정부 촛불 민심을 싹 잊어버리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. 부동산 투기 사리 사욕에 타락한 측근들과 함께 더 형편없는 사람들로 지배 세력만 교체됐습니다.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면 투기가 되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다 팔아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나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. 고위공직자 자기들은 무려 30%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국민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뻥 쪘습니다. 이번 개각도 한번 보십시오.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부동산 의혹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하는 짓도 한번 보십시오. 지난 정권과 거의 판박입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확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들 한 명은 보석으로 나와 있지만 감방에 보냈습니다.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 조작,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 댓글 조작, 또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, 문재인 정부는 손혜원 의혹, 박근혜 정부는 또 김학의 장자연 사건, 문재인 정부는 버닝썬 사건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던 윤규건 총경 의혹, 또 박근혜 정부는 조윤선 문체부 블랙리스트, 문재인 정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, 그 외에도 수두룩 합니다. 적폐청산이고 정치 보복이고 간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?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의 책임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? 우리 국민들이 더 유능하고 똑똑한 시민이 되어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. 안 되면 또 바꿔야 하고요. 김영석 교수는 정의의 잣대는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, 휴머니즘으로 기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. 대중의 순진함에 기생하는 우리 정당과 정치권, 종착역은 아직 멀었습니까?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. Herz auch bricht,
Ich